프리미어리그의 두 명장 감독 입에서 손흥민이 언급되어 화제입니다. 퍼거슨 경은 박지성을 직접 영입하면서 박지성은 2, 3년 내로 맨유맨이 될 것이다. 그를 미끼에 데리고 왔고 또 그만큼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생각에 의아해했지만 2, 3년 내로 분명히 사람들은 나의 결정에 동의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던 게 기억납니다. 퍼거슨 경과 밑에서 일했던 르네 뮬리스티는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매체 미러는 19일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코치였던 뮬레스티는 윌리안과 손흥민이 구단의 운명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뮬레스티는 지난 2007년부터 6년 동안 맨유에서 코치로 활동했고 퍼거슨 감독의 말년을 함께한 인물로 그러면서 손흥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뮬레스티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가 떠오른다. 그가 토트넘에서 뛰는 모습을 1, 2년 정도 지켜본 뒤 조금 짜증이 났다. 그는 맨유가 영입했어야 하는 선수였기 때문이다. 그런 선수들은 분명 확실한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었지만 당시에 맨유가 손흥민을 영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펼쳐집니다. 퍼거슨은 1986년부터 2013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을 맡아 침체기던 맨유의 전성기를 되찾아주고 맨유에서 약 28년간 감독직을 수행하며 얻은 우승컵만 무려 38개이고 전체 감독 생활까지 따지면 총 49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독으로 1999년 트레버를 이룬 업적으로 기사자기를 받아 알렉스 퍼거슨 경이 되었으며 맨유 감독 은퇴 후 퍼거슨은 유럽 축구 연맹 엘리트 감독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의 레전드 감독 아르센 벵거 아스널 전 감독이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를 칭찬하며 토트넘을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사실 너무 이례적입니다. 라이벌의 팀을 칭찬하고 싶어도 대부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벵거는 손흥민을 직접 언급하면서 토트넘의 상황까지 꽤 들어보았는데요. 영국 매체 메트로는 29일 벵거는 토트넘을 올 시즌 진정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았다며 특히 미키 반더벤의 경기력에 깜짝 놀랐고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 성공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하면서 매체는 토트넘의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널 팬들은 토트넘이 계속 좋은 경기력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벵거의 생각은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메트로에 따르면 벵거는 토트넘이 우승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내가 진정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까다로운 질문이 아니다라며 토트넘은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는 요인으로 새로운 선수 영입과 손흥민의 활약을 꼽았는데 벵거는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화한 것도 좋은 선택이다. 포지션 변경 후 움직임이 매우 좋아 보인다고 말하며 벵거는 토트넘은 지난 시즌 수비와 골키퍼에 문제가 있었다. 이고 요리스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뛰어난 수비수인 반더벤을 영입했다. 제가 봤을 때 반더벤은 정말 특별한 선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토트넘이 진정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묻자 토트넘과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이 우승을 다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벵거는 지난 2015년 손흥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벵거의 명언으로 다른 팀은 슈퍼스타를 사지만 아스날은 슈퍼스타를 만든다라고 항상 말했던 감독으로 손흥민이 분데리스리가 레버쿠젠에서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에 아스날의 스카우터로부터 손흥민은 환상적인 영입이 될 것이라고 구단에 추천했고 약 30번 이상의 관찰했다고 했으며 그럼에도 벵거 감독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손흥민을 라이벌팀인 토트넘에 뺏겼습니다. 그렇게 프리미어리그 2015-2016 시즌 11월 9일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12라운드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후반 30분 에릭 리라멜라와 교체 투입되며 약 한 달 만에 부상 복귀하며 리그 경기에 나섰는데 벵거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이력에 대해서도 알기에 손흥민이 투입된 순간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의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마무리 지었지만 당시에 토트넘에 미친 수많은 긍정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고 오늘날의 손흥민을 영입한 토트넘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이유로 박주영의 영향이 있다고도 보도되었는데 아스날 벵거 감독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적을 요청할 만큼 박주영에 대한 기대가 컸던 아스날이었지만 박주영은 프랑스 AS 모나코에서 준수한 성적에도 아스날로 이적한 후에 3년이란 시간 동안 8번의 경기만 뛰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선 겨우 8분이 전부이며
벵거 감독은 자서전에서 박주영에 대한 글을 써놓았는데 벵거는 박주영은 실력에 비해 자신감이 없는 선수라고 적었습니다. 벵거 감독은 1996년 10월 1일 벵거는 아스날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 되면서 1997-1998 시즌에서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을 달성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의 더블을 달성한 외국인 감독이란 이력이 있고 2003-2004 시즌에는 26승 12무의 성적으로 리그 무패 우승을 달성하였으며 아스날의 무패 우승은 전무후무한 대기록이며 그렇기에 아스날의 무패 우승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기록입니다. 벵거는 유망주 육성 정책으로도 유명한데 벵거의 유명한 명언으로 다른 팀들은 슈퍼스타를 사지만 우리는 슈퍼스타를 만든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스타를 키우는 능력과 유망주를 보는 안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니콜라 아넬카를 50만 파운드에 영입하여 2230만 파운드의 레알 마드리드에 판매한 것은 유명한 사례이며 또한 그는 유벤투스의 벤치에서 무능한 공격수라 평가되던 티에리 앙리를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8-99 시즌부터 19 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참여했고 2000-2001 시즌부터는 17시즌 연속으로 16강에 진출했으며 부임 기간 동안 3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7번의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축구 팬들은 만약 손흥민이 아스날로 이적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미담까지 퍼졌습니다. 손흥민이 1년 전 세상을 떠난 전 토트넘 코치 잔 피에로 벤트로네의 가족을 조용히 챙겨서 화제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30일 손흥민이 벤트로네의 일주기를 챙겼고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하며 스타로서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벤트로네 코치는 토트넘에서 선수단 체력 등을 담당했던 스태프로 지병을 앓다가 지난해 7일 향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지난 시즌 손흥민이 김부진 뒤 레스터시티전에서 해트트릭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 긴 시간 포옹을 나눴을 만큼 둘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SNS에 세상은 특별한 사람을 잃었다. 나는 당신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추모했고 다음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하늘을 가리키며 벤트로네 코치에게 득점을 바쳤던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도 손흥민은 벤트로네 코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유니폼의 사인과 함께 벤트로네를 향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적어 고인의 일주기에 맞춰 그의 아들 이반에게 선물했고 이반이 공개한 유니폼에는 피에로 나는 당신이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줘서 늘 고맙고 여전히 그리워라고 적힌 손흥민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선행이 알려지면서 손흥민의 의리와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